네, 안녕하세요. 그, 오늘 날씨가 상당히 많이 더워졌어요. 제가 있는 연구실이 이제 저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덥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에어컨을 켜놨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소리가 지금 살짝 나고 있을 거예요. 되도록이면 에어컨 소리 안 나면 좋은데 더우면은 제가 수업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소리가 약간 에어컨 소리가 좀 나더라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적분 계속 할까 해요. 그 적분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그 테크닉을 우리가 이제 치환이라고 하는 테크닉을 오늘 배울 텐데요. 치환은 여러분들이 영어 표현이 뭐냐면은 substitution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치환 테크닉이 뭘까요? 내용만 보면 일단은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AB에서의 어떤 함수를 적분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생긴 함수일 때 F가 이렇게 생긴 함수를 적분할 때를 말합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는 결과적으로 어떤 거랑 같냐, 이게 이제 주요한 점인데 이것은 어, 이것을 꼭 이렇게 형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함수가 두 개의 함수의 어떤 곱의 형태인데, 그죠? 두 개의 함수의 곱의 형태로 나와 있는 그런 함수가 있을 때 어떤 두 개 중에 하나를 이 어떤 함수의 미분으로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지금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것을 u를 gx라고 놓고 u 대신에 gx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죠. u 대신에 gx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x가 a에서 b까지 움직일 때 여기서 u equal gx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 u equal gx에서는 그 ga가 클 수도 있고 gb가 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 g가 증가함수라면, 그죠? g가 증가함수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보통 우리가 컨벤션이 뭐냐면은 이 밑에 있는 그 적분의 이 적분 그 구간에서 작은 것을 맨 밑에 쓰고 큰 것을 위에 쓰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g가 증가함수라면 당연히 g의 x는 g의 b보다 작고 g의 a보다는 크기 때문에 이 컨벤션에 맞죠. 이게 g가 증가함수라면. 그런데 감소함수라면 어때요? 감소함수라면은 이게 여기 컨벤션하고 사실 맞지가 않죠. 그래서 근데 감소함수면은 이제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음이 되잖아요. 기울기가 음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의 경우에는 이 적분의 순서를 구간을 우리가 A에서 B까지 보통 하지만 거꾸로 B에서 A까지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값에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컨벤션에 의하면은 작은 데서 큰 걸로 적분하게 돼 있는데 왜 큰 데서 작은 데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적분하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간의 길이가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사각형의 높이는 똑같은데 이제 구간을 반대로 생각을 한 거니까 우리가 b-a 대신에 a-b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마이너스 취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 적분의
상한과 하한을 우리 적분 구간을 우리가 바꾸게 되면 우리가 적분의 값은 마이너스로 나오게 된다. 이 사실을 이용을 하면 g가 증가함수가 아니라 감소함수인 경우에도 이 사실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가 단조함수기만 하면 위와 같은 것이 성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좀 되게 이렇게 항상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단조인 부분과 단조 증가인 부분과 단조 감소인 부분 이렇게 나누거나 연속함수라면은 항상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으로 끊어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g가 일단 연속함수면은 이 치환을 하는 데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적분의 여러 가지 그 편의상 이것이 증가인 경우 g가 증가인 경우에 우리가 많이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이제 적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시게 되면 사실은 이게 이러한 치환이 어떤 종류의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널리 성립하는지 꼭 연속이 아니어도 치환 쓸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지금은 우리는 어쨌든 미분이 되는 함수를 다루고 있으니까 당연히 연속인 함수고요. 이제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 이런 것을 잘 생각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증가 감소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치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질적으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치환이 성립하기 위한 G에 대한 어떤 조건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턱대고 식을 쓰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식이 어떤 의미,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수학하는 사람들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공학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지만 우리는 어떤 때 치환을 쓸 수 있다 이것을 반드시 잘 주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치환의 이제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요것은 사실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고요. 이 변수를 이렇게 바꾸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써서 이제 증명을 또 할 수가 있죠. 사실 보면, 그래서 이제 앞에 사실을 사실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한번 써보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지난 사실에서 배운 건 뭐냐면은 우리가 A에서 B까지의 어떤 fx, dx를 연속함수인 fx, dx를 적분할 때는 우리가 엔타이 디리버티브, f의 엔타이 디리버티브를 찾은 다음에 그것의 양끝점에서의 값을 계산해서 빼주면 되겠다. 이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where 여기서 large f는 large f를 미분하면 small f가 나오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자, 이제 이것이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입니다. 이제 우리의 상황은 이제 이거죠. A에 B에서 F에 G에 X가 합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G'의 X에 DX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써서 지금 우리가 아까 그 치환이라고 하는 치환이라고 하는 어떤 테크닉을 써서 문제를 풀게 되는 이 왼쪽 식에서 오른쪽 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이제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이 경우도 이제 f가 연속이고요. g는 미분 가능한 함수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정은 f가 연속이고 g는 이제 미분 가능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지금 연속이죠. 이게 이제 가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알고 있냐면은 사실은 여러분이 합성함수의 미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의 미분인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떤 함수 미분인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함수가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저런 함수가 이 함수가 튀어나올까, 이것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합성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답이 뭘까요? 네, 합성함수의 미분은 밖에 있는 함수에 미분한 거에다가 안에 있는 함수를 대입하고 다시 곱하기 안에 있는 함수의 미분을 곱해주는 거였어요. 따라서 이게 안에 있는 함수여야 되는 건 명백한 얘기죠. 그러면 바깥에 있는 함수의 미분이 스몰 f가 됐다. 그러니까 라지 f가 그렇죠. 그러니까 라지 f와 g의 합성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large f에다가 요 함수를 요걸 미분하면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깥 함수의 미분에다가 안에 있는 함수를 대입하고 다시 안에 있는 함수의 미분을 곱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요 f의 large f의 프라임이 뭐예요? small f죠. 그러니까 이것은 small f의 gx를 대입한 거에다가 g'x를 미분한 걸 곱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 f와 g의 합성에다가 g 프라임을 곱한 이 함수는 이 함수의 엔타이 디리버티브는 뭐예요? 바로 large f와 g를 합성한 함수. 그 함수가 바로 엔타이 디리버티브죠. 따라서 우리가 아까 그 법칙에 의해서 large f에다가 g를 합성한 거에다가 b를 대입하고 large f에다가 g를 합성한 것에 a를 대입하면 이것은 large f의 gb 빼기 f의 ga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새로운 값, 이것이 새로운 구간의 끝점이라고 보면 이것은 마치 뭐예요? gb에서 ga에서 gb에서 구간에서 우리가 f의 x의 dx를 한 것과 적분이 같죠. 뭐 x 대신에 u를 써도 되겠고요. 이와 같이 해서 우리의 결과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와 합성함수를 써서 우리가 substitution이라고 하는 것의 정당화를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substitution은 이와 같이 해서 정당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substitution, 그러니까 치환을 자유자재로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치환에 대한 그 정리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 치환을 쓰는 상황을 여러 번 이제 함으로 인해서 이 기계적인 어떤 테크닉들을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치환만 보는 이런 연습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그 우리가 족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은 이 부피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건널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려고 할 때 주로 등장하게 되는 이런 그 함수들이 복잡한 함수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복잡한 함수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 그런 함수들을 덕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가 이제 치환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두 번째 서로 중요하다는 것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서로 쌍방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사실은 부분적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분적분이야말로 적분과 미분을 연결시키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아이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은 부분적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엘레멘타리 캘큘러스 입장에서 보면은 치환과 부분적분은 어쨌든 다른 테크닉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 치환과 부분적분으로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풀려야 될 거예요. 사실은 뭐 그거 아니고는 뭐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우리가 치환을 통해서 몇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뭐 좀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죠. 예, 이것을 탄젠트 x에 대한 적분입니다. 예. 탄젠트 x에 대한 적분. 사실은 이제 탄젠트 x는 뭐 미분하면 나오냐, 뭐 이거를 사실은 해결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젠트 x의 엔타이 디리버티브를 찾는 거예요, 그죠? 이거 부정적분 문제니까. 예를 들면은 탄젠트 x는 뭐를 미분하면 탄젠트 x가 나올까? 예. 사실 이거를 해결하는 문제인데, 그래도 얘기했지만, 이거 풀 수 있으면은 뭐 해결이 되는 건데, 이거 푸는 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치환의 테크닉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탄젠트 x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가 정의가 뭐였어요? 코사인 분의 사인이었죠? 예. 탄젠트는 삼각형의 무슨 뭐 밑변분의 높이 이게 아니라요. 예. 우리 고등 미적분학에서는 뭐라고요? 예, 코사인 분의 사인이 그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x분의 사인 x dx다. 그러면 더 문제가 어려워졌냐 쉬워졌냐 보시면 이거 너무나 유명한데 코사인 x를 치환하면 되겠죠. 코사인 x를 이제 우리가 보통 코사인 x를 이게 이제 어떤 두 함수의 곱이라고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이게 코사인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사인의 미분이라는 거예요. 예, 사인 x의 미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분모가 미분되어 있는 건 안 되잖아. 저 잘못했죠, 제가. 예, 여러분, 제가 곱해줘야 되니까 나누면 되게 안 돼. 미분한 걸 나누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미분한 거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인을 코사인의 미분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인을 코사인의 미분으로, 코사인 x의 미분이 사인인데 코사인 x를 미분하면 그냥 부호가 바뀌잖아요. 마이너스로 바뀌죠. 예,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이 나온다는 거 뭐 쉬운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함수는 원래 코사인 x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의 합성이에요? x분의 1이라는 함수와 코사인 x의 합성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x를 x분의 1로 x를 먼저 코사인 x로 보낸 것을 다시 코사인 x분의 1로 보내는 이 함수의 합성이고, 이 함수의 합성인데 코사인 x, 이 앞에 있는 함수 g라는 함수를 미분한 게 뭐예요? 바로 사인이니까 그게 곱해진 형태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f의 gx의 g'x의 형태이기도 하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것을 알면은 사실은 우리가 아까 이제 했듯이 이게 바깥에 있는 함수가 두 번째 있는 함수가 바깥에 있는 함수인데 그것이 이제 x분의 1이라는 걸 아니까요. x분의 1은 어떤 거의 미분이냐면 로그 x의 미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것이 로그의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물론 마이너스 붙여서 그러면 이게 이제 탄젠트 x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치환의 테크닉을 계속 이제 쓰게 되면 치환의 테크닉을 그대로 계속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코사인의 x를 u라고 놓게 되면은요. 코사인의 x를 u라고 놓게 되면 코사인의 x를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라이프니츠 기호가 나와야 되는 거죠. dx d 하게 되면 dx du가 되는데 이걸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x가 돼요. 그래서 du는 뭐냐면 마이너스 사인 x의 dx다. 여기서 du나 dx는 모두 뭐예요? 어떤 quantity, 그러니까 변량이에요. 변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변화율이라는 거예요. 변화율이 사인의 곱으로서 주어지고 있는 형태인 거죠.
이렇게 돼서 d 마이너스 sin x dx 대신에 우리가 du를 대입한다 여기다가. 그래서 이 식이 전체가 어떻게 변해요? 이것은 마이너스 du분의 뭐예요? u분의 1 이렇게 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전체 식이 마이너스 u분의 1의 du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u분의 1이라는 이제 로그에서 온 거니까 마이너스의 로그의 u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부정적분 풀게 되면은 그럼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대로요. 이제 마이너스의 로그 u는 뭐였어요? 아까 u는 아까 코사인의 x였죠. 코사인의 x 더하기 c. 여기서 마이너스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것은 로그의 세크의 x의 플러스 c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절대값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코사인이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죠? 감소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호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서, 예. 이렇게 이제 코사인이 음수가 될 때 이 왼쪽 오른쪽 함수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뒀습니다. 이게 이제 부정적분을 이제 생각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부정적분을 생각하는 방법이고, 실제로는 구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x가 음수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그죠? 값을 생각을 한 다음에 미분을 하는 거죠. 이 절대값 함수를 이제 잘 해석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절대값 함수를.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분할 때는, 그죠? 플러스인 구간과 마이너스 구간에서 어떤 둘 중에 하나에서 미분하는 거니까, 예, 함수를 절대값을 풀어 헤친 다음에 미분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해서 치환의 테크닉을 쓰는 가장 많은 잘 쓰는 걸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탄젠트 x의 적분이 뭐냐,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거의 외우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자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탄젠트의 적분이 뭐냐, 이것은 로그의 세크 세타다. 이거는 거의 그거를 이제 치환을 써서 하기보다는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접한 거니까 거의 이제 여러분들은 저걸 보면은 금방 이제 탄젠트에 접근하면 맞아 로그의 세타를 해야지, 이런 즉각적인 반응식을 이제 저보다 더 빨리 캐치를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순발력이 더 있다고 제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야구로 치면은 이제 야구 선수라기보단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뭐라 코치를 해도 야구 선수만큼, 실제 현역 선수들만큼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순발력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저보고 뭐 100문제를 무슨 30분 만에 풀어라 이런 거 잘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는 문제들인데, 이그젠플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x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dx 이 문제.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치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전형적인, 혹시나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테니까. 예.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혹시 여러분 삼각치환 배우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거 보자마자 x는 a sin 세타 이런 식으로 이제 치환하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쁜 거의 폐해인데, 그러니까 삼각치환은 이제 약간 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 패가 있으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게임을 할 때 보면은 비장의 무기로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장의 무기를 너무 빨리 꺼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이 저쪽에서 비장의 무기가 저거네?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알아채고 이제 저쪽에서 전략을 더 짜기 쉬운 것처럼, 이게 너무 빨리 그런 비장의 무기를 꺼내 쓰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데,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풀기 위해서 이 문제에서 이걸 이제 너무 좀
많이 배운 친구들이 이거 삼각치환 쓰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치환을 쓰면 되는 문제인데 이거 삼각치환을 쓰게 되면 더 어렵게 가는 거고 시간이 더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쉬운 테크닉을 써서 문제를 풀 수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뭐 되게 고급 테크닉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한다? 안 풀리면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웬만한 문제는 다 어쨌든 엘레멘터리 테크닉이라고 하는 이런 치환과 부분 적분으로 해결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어찌됐든 이제 치환으로 풀 수 있는 가장 이제 뭐 전형적인 예인 거죠. 어떤 걸 치환해야 되겠습니까? 네, 바로 루트 안에 있는 함수를 치환을 해야 되겠죠. 루트 안에 있는 함수를 치환하면은 왜냐면은 이제 루트 안에 있는 것이 통째로 이제 그것을 치환을 하게 되면 어때요? 요 x dx가 바로 뭐예요? 예, 그 안에 있는 함수 미분한 형태죠. 예. 그러니까 바로 미분한 형태는 아니지만 상수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u라고 놓게 되면 그죠? 이거의 미분은 뭐예요? 이것은 마이너스 2x 예, 그게 du dx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2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해주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나눠주게 되면 요 마이너스 2x dx가 바로 요것에 직접적인 미분이 되더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형태 절대값 루트 씌우는 그 바깥쪽 함수에다가 어떤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합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 치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치환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있는 연습 문제 중에 하나를 볼까 하는데요. 책에 이제 79번 문제가 있습니다. 교재에 문제 79번. 교재가 있으신 분은 교재를 펴고 보시면 되고요. 뭐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세 개가 있어요. 그림이 이제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y는 2의 루트 x. 여기서 1까지 족분하는 거예요. 여기가 2입니다. 1이고요. 그래서 이 y는 2의 루트 x 요 그래프 밑에 있는 넓이와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여기서 1까지 접근하는 건 똑같은데 요거는 2의 x에 2의 x e to the x 2의 x에 e to the x를 곱한 함수 이것을 접근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0에서 2분의 2까지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할 텐데 어떤 함수를 적분하냐면은 이렇게 생긴 함수 이것이 2의 sin x 곱하기 sin의 2x 이걸 곱한 함수를 적분하는 게 이게 이제 이 세 개의 넓이 중에서 가장 큰 놈을 찾아라. 이게 이제 교재 79번의 문제입니다. 이게 눈으로 봐서는 뭐 사실은 제가 그림을 약간 좀 잘못 그렸는데 이게 제일 첫 번째 그림이 제일 커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0과 1을 조금 넓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높이를 생각을 안 한 거니까 여기서는 지금 높이가 훨씬 더 높잖아요. 여기가 2예요. 여기 일단 그림의 스케일이 약간 좀 틀려졌다는 거. 그래서 직접 그림을 봐서는 좀 사실 알기가 어렵잖아요. 왜냐면 모양이 다 다르니까. 사실 이거는 직접 넓이를 비교하려면 각각의 적분을 구해 봐야 되는 거죠. 요거는 요 적분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이것의 넓이는 이거랑 같고요.
이곳의 넓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x에 2의 x dx를 0에서 1까지 적분하는 거 이걸 해봐야 될 거고 요거는 2의 sin x 2 to the sin x 곱하기 sin의 2x에다가 dx를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한 거 요거를 사실은 세 식을 다 계산을 해봐야지만 되겠죠. 네. 이제 뭐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게 이제 치환의 문제라는 느낌이 이제 오셨을 거고 사실은 어떤 게 제일 큰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첫 번째 거 0에서 1까지 2의 루트 x를 dx 요거는 사실은 전형적인 치환의 모양은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어떤 함수를 곱해져 있지? 이거 되게 헷갈리는데? 이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치환의 형태가 될 수 있죠. 사실은 2의 루트 x는 사실은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 어떤 것을 미분하면 2의 루트 x가 나오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질문했었던 거 있잖아요. 2의 루트 x는 엔타이 디리버티브가 뭐냐? 어떤 거 미분하면 2의 루트 x가 나오냐? 이거 언뜻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금방 저보다 훨씬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딱 보자마자 어떤 거 미분하면 2의 루트 x가 나오겠군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는 분, 왜냐하면 이게 루트 x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2의 미분은 자기 자신이니까요. 그러면 루트 x를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이것을 적분하기 위해서 미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바로 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푸는 게 뭐냐면은 무슨 뜻이냐면 그렇죠. 루트 x를 치환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루트 x를 우리가 u라고 두겠습니다. 루트 x를 u라고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에 이제 dx, du를 du, dx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좌변에다가 미분을 취하게 되면은 뭐야? 루트 x는 x의 2분의 1로 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미분하게 되면 그죠? 2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가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 그것이 바로 dx, du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써보면은 2의 루트 x분의 1의 dx, du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du라고 하는 것은 2의 루트 x분의 dx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다시 써보면은 이거는 dx는 2의 루트 x du니까 모든 것을 u로 고쳐야 되니까요. 아까 루트 x가 u였죠. 그러니까 이것은 2u du가 됩니다. 그래서 x 대신에 2u du를 쓰게 되면 이 문제는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식은 지금 x 0에서 1까지 움직이게 되면은 u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0에서 1까지 마찬가지로 움직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루트 x는 2의 u였고요. 그 다음에 dx 대신에 우리가 2u du를 쓴다고 했었어요. 2u du. 아하,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여러분 좀 감이 오셨습니까? 그럼 어떤 게 사실은 안타이 디리버티브입니까? 이건 형태를 바꾼 거에 불과한 거죠. 사실은 엔타이 디리버티브를 찾아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까도 봤지만 이것이 치환이 통한다는 얘기는 이것이 뭔가 어떤 함수의 미분으로부터 온 것인가는 사실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함수로부터 미분이 온 건가요? 그걸 잘 모른다고요? 어찌됐든 이제 여기서는 사실 요거를 통해서 이제 이걸 부분적분하면 되거든요. 사실 요걸 계산을 사실 피니시하고 싶다면은 우리가 부분적분하면 되는데 아직 부분적분 테크닉은 배우질 않았으니까
아직 요거의 엔타이 데리버티브를 찾는 거는 아직은 조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였었냐면은 최소한 그래도 요거랑 뭐예요?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넓이가 같다는 걸 알아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림으로 돌아가게 되면 u 대신에 x로 써도 상관이 없죠. 그죠? u라고 하는 건 어떤 변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지금 첫 번째 넓이하고 두 번째 넓이가 같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나? 세 번째는 어떻게 되나? 세 번째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2의 사인의 x에다가 사인의 2x dx죠. 예, 이것도 시작의 단초는 뭐가 돼야 될까요? 예, 사인의 2x가 뭔가 곱해진 형태이긴 합니다. 곱해진 형태이긴 한데, 사인의 x를 곱한 형태는 아닌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사인의 x를 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인의 x를 안에 있는 합성함수를 봤을 때, 사인의 x를 곱한 건 아닌데, 사인의 2x는 사인의 x는 아닌데, 이런 생각할 수가 있고, 이거 치환을 어떻게 써야 될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어때요? 사인의 2x는 뭐랑 같아요? 2배각 공식 쓰게 되면은 2 사인의 x 코사인의 x와 같죠. 그래서 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잠시만요. 왜요? 영향이 이학기에는 무슨 문제? 네, 잠깐 그 학과장님이 찾아오셔서 잠깐 중단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sin x, 코사인 x가 이제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치환해야 되는지 눈에 보이시죠? 왜냐하면은 예, 코사인이 사인의 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치환하면 되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인의 x를 우리가 u라고 놓게 되면은 사실 0에서 2파이 구간에서 뭐야 sin x는 증가 함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은 그 구간이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sin의 0이 이제 0이고 그 다음에 sin의 2분의 파이가 1이 되니까 우리가 0에서 1까지가 변할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2의 u의 2u 그 다음에 사인의 미분이 코사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du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뭘 알아냈어요? 그 이그젠플에서 사실은 보이는 그 우리가 세 가지 다른 형태의 적분들이 모두 같다는 걸 우리가 알아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치환에 대한 문제를 다뤘는데요. 뭐 치환을 사실은 이제 설명하는 이제 뭐 하나만 이제 연습 문제를 더 풀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식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평행 이동에 관한 거 여러분 우리 기억나세요? 우리가 그 그러니까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낼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평행 이동이 있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x축의 대칭, 뭐 y축의 대칭, 뭐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인데 이거랑 적분이랑 연관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함수의 적분이 예를 들면 주어져 있을 때 그것에 대한 그죠? x축의 대칭 그다음 평행 이동한 거 뭐 어떤 영향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평행 이동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연습 문제 90번 문제인데요. 연습 문제 90번. 연습 문제 90번 문제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그 f가 이제 뭐 실수해서 정의된 이제 연속함수고 우리가 임의의 적분을 생각을 해볼 때 이게 f의 a, b에서 f의 x 플러스 c의 dx는 이것은 f의 b 플러스 c와 a 플러스 c에서 f를 적분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 이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보시면 f를 뭐예요? f에서 f의 x 플러스 c가 됐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어느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예요? f라고 이게 새로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함수는 원래 f라는 곳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함수일까요? 네? 답하셨어요? 예. 원래 함수 주어진 함수에서 예. 왼쪽으로 c만큼 이동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왼쪽으로 c만큼 이동한 함수가 바로 f라는 함수죠. 요 새로운 함수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f라는 함수가 있을 때 기존에 f라는 함수가 있었을 때 이 새로운 함수 g 요걸 이제 새로운 함수 g라고 놓겠습니다. 이것을 gx라고 할 텐데 이 gx라고 하는 것은 f를 c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f를 제가 그림을 다시 그리기 위해서 이쪽을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f라는 함수가 있을 때요. g는 f를 왼쪽으로 이동한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c만큼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g라는 함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새로운 g가 되겠습니다. 이게 g예요. 그렇죠? 이 g를 여기서 a에서 b까지 적분한 것은 사실은 이 넓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 요것의 넓이가 왼쪽식인 거예요. 그죠? 이 첫 번째 식이에요. 그죠? 근데 G라는 것은 원래 있는 F라는 것은 어디서 땡긴 거니까. 그죠? C만큼 땡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넓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함수의 그래프와 구간이 이루는 그죠? 면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 요거를 이 식은 뭐예요? 본질적으로는 요거를 요 함수 여기서 요 똑같은 요만큼의 똑같은 구간을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요 구간의 넓이랑 같아야 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바로 이게 C만큼 땡긴 거였으니까 구간을 그 A 플러스 C, B 플러스 C로 땡겨서 원래 함수의 그 원래 함수를 적분하는 것과 같죠? 네. 따라서 이 식은 사실은 이와 같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사실 이거 증명한 게 아니라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증명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거냐면은 이 스테이트먼트가 뭐야? 이 그림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예.
그림을 통해서 예, 사실일 것이다. 이것이 사실일 것이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뭐라 하냐면 이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 식에 대한 이 등식에 대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뭐요? 동시에 사실은 추측이 되는 거죠. 예, 혹은 추론, 혹은 가설. 예. 아시겠죠? 예. 근데 실제로 증명하는 과정은 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바로 x 플러스 c라고 하는 것, x를 x 플러스 c로 보낸 다음에 f로 가니까 그래서 합성함수가 된 건데, 그죠? x 플러스 c의 미분은 1이니까 요것은 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합성함수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 우리가 아까 치환적분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x 플러스 c를 u라고 놓게 되면 x 플러스 c라고 u라고 놓게 되면은 우리가 왼쪽 식에서 오른쪽 식이 이제 유도가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치환이라는 테크닉을 써가지고. 근데 단지 치환의 테크닉만 써서는 이 식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는데, 그죠? 이런 거를 그러면 생각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림, 그죠? 이 그림을 생각해 보면 이 식이 자연스럽게 참여해야 되고, 이 식을 실제로 증명하는 테크닉은 뭐였냐면 우리가 치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일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장은 사실 좀 빨리 지나갔습니다. 제가 5.1절 하고 나서 5.2절하고 5.3절은 사실 한 번에 묶어서 5.4까지 부정적분하고 이 엔타이 디리버티브를 연관 짓는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미적분학 기본 정리를 하면서 이제 5.234가 다 이제 커버가 되고요. 그냥 5.5절에서는 교재 5.5절에서는 이제 치환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테크닉에 대해서 이제 배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5장을 마치고 10주차 수업을 이제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11주차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부분적분법과 또 다른 이제 그 부피라든지 아니면은 넓이 계산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이제 응용 이런 것들을 먼저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적분이 계산이다 보니까 너무 이론적인 것만 계속 나갈 수가 있어서 이 스튜어트 책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실질적 계산을 보여주는 걸로 지금 적분을 이제 좀 활용하는 문제를 제시를 하는 다음에 다시 고급 테크닉을 배우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책의 순서를 그냥 책의 필로소피를 따라서 사실은 먼저 부분적분법을 먼저 할 수도 있긴 한데 삼각치환이라든지 일단 그 책의 순서를 따라서 6장 말하자면 적분의 응용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